네. 아니 그 세 당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일 네. 조금 넘게 남았는데 느닷없이 개헌 합의를 했다고 하고 합의도 안 되고.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뭔가 구명보트가 필요하죠.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탄핵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탄핵 이후에 지지율도 빠지고 뭐 딱히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도 없고. 황교안 불출마 선언하고. 그렇죠. 황교안 총리는 불출마 선언하고.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개헌을 제외한 나머지로는 돌파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국민의당은 좀 갈리고 있어요, 입장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지만 그 유력한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헌을 지금 요구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긴 하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맞춰서 같이 그러니까 1년간의 충분한 수기 기간을 거쳐서 1년 후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기본권 확대 등을 포함해서 87년 헌법체제를 새롭게 바꾸는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이것을 너무 압축시켜서 앞당겨서 지금 해야 되는 이유나 명분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게 정치권 일반의 시각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 세 당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약간의 이제 정치적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비주류들의 예.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비문 계열 그렇죠. 있죠. 일종의 비문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문 계열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헌의 소심파다. 개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헌 특위가 가동 중에 있어요. 올 1월 초부터. 예. 가동 중에 있고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라고 논의는 분야별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은 되지 않고 있는데 여하튼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는 소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앞서 말씀드렸던 거고 국민의당 내부는 조금 갈려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자꾸 웃는 이유는요. 예. 그 민주당의 개헌이 소신이라고 하는 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많이 웃겨요. 네. 이재화 변호사님,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그 개헌 합의를 이른바 이제 번콩 합의라고 그러거든요. 예. 번개불에 콩콩. 예, 예. 번콩 합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개헌이 지금 마이너리티들에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중대사 아니에요. 개헌이라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도 그러고, 바른정당 내부도 그러고, 이게 기본권을 어떤 부분을 바꾸고 어떤 부분을 뺄 것인가. 예. 통치구조도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대통령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부 합의는 없는데 예. 결혼식 날짜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딱 이해가 사실은 되네요. 저는 결혼식 날짜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제삿날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내부에 실질적으로 알맹이에 예. 대한 합의는 없고 날짜만 잡아놓은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자고 그 두 분이 결혼한다 가봤더니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 결혼한 날이라고 했는데 돌아갈 날을 잡아놓은 거라고 예. 보는 거거든요. 개헌을요,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대권판을 흔들어서 자기가 유리한 대권 그 판을 새로 만들어 보려고 술수를 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쟁의 도구로서 개헌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데 이것은요, 국민들의 또 다른 심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 교수님. 예. 개헌이라는 게 방금 우리 이재화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가의 정신 아니에요. 뇌를 만드는 거예요, 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토론도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툭닥툭닥 밀실합의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이 중차대한 거를 국민들과 한 번도 의논하지 않고
그렇죠. 뭐 헌법상으로는 그 개헌안 발의는 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근데 두 달 만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렇죠. 봐요? 물론 그 전에 또 작년 가을부터 지금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그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뭐 하자는 없다고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 3당이 만약에 다 뜻을 합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개헌 발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뭐 3당이 다 합치면 165석 정도 되는데 예. 지금 뭐 개헌안 발의 요건 자체는 이 과반수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과연 의결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의결하기는 사실 힘들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면 이것을 지금 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앞서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과연 국민의 뜻은 어딨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회에서만 그 의결하고 던져주면 국민들은 그냥 나중에 최종적으로 투표만 해서 국민투표에서 가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30년 동안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이제 그대로 지금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서 좀 시대에 뒤처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개헌은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에 지금 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그 삼가관계에 대한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공론화된 이 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그거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이 정치적인 뭔가 지금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꼼수가 네. 있는 거죠. 결국 이 지금 3당이 지금 합의한 3당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아무래도 자당 후보들이 조금 뒤처지는 후보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당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력으로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개헌을 이야기를 해서 이 고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반문연대, 비문연대를 통해서 일종의 1대1 구도로 만들려는 하나의 그 도구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실 개헌 문제는 작년 가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0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와서 시정연설이라는 게 뭡니까? 내년에 내가 예산안 내는데 이렇게 나라 살림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작 빼버리고 물론 그 이야기도 했지만 개헌이라는 해북당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는 다 드러나서 보는 거지만 왜 그날 터뜨렸습니까? 결국 최순실 씨 문제 덮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 문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10월 24일 전에 특검의 조사에 의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참여권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화를 한 거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오늘 3당의 그 합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2의 10월 24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개헌 그 제의와 거의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핵심은 이 개헌을 이른바 정치 비주류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땅한 대선 후보가 얻는 사람들의 정쟁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전혀 총의나 합의 없이 밀어붙여서 해보겠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정치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론 같은 건데요. 이를테면 뭐 모두가 다 개헌을 하기를 원한다. 국민의 70%가 개헌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바뀐다. 못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날짜부터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날짜를 박아놔야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286개, 그러니까 한 300여 개의 조문 가운데 합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용상 합의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게 무슨 얘기?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개헌을 내용에 대한 헌법 조문들 있잖아요. 조문들이 286개인데 아니 전체 286개가 아니라 바꿔야 된다고 뽑은 주장하는 조문이 286개인데 정도가 되는데 세 당이 합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세 당이 그러면 286개를 몇 개 항목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율해서 합의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3당 간의 총의가 안 모아진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거네. 세 분이 모여서 자 우리 해외여행 갑시다. 그러면서 한 명은 동경으로 가고 한 명은 푸켓으로 가고 한 명은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면 이것을 헌법 조문을 무엇을 어떻게 바꿀래? 그리고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날짜부터 물론 이제 못 믿겠다. 뭐 이제 권력자 보면 마음 바뀐다. 이런 주장은 하고 있지만 내용상에서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조문을 다투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 3당의 주장인 건데 그 발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합의 안 되는데 어떻게 발의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그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권 내부의 최대 쟁점이다. 그러니까 가장 혼인하고 같은 거죠. 가장 혼인. 결혼에 꽂혀 있어요 오늘. 아니 가장 이혼하고 똑같은데 부부가 실질적으로 같이 살 마음이 이가 확정이 되진 이후에 결혼식장 결혼식 날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뭐 누구랑 같이 살지도 지금 안 정해진 상태에서 예식장 가서 결혼식 날짜만 잡고 예식장을 지금 예약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결혼식에 너무 꽂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촛불 집회의 민심을 예.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전 박근혜식의 일방적인 그 사고의 연장으로 보는데요. 국민들은 이제 투표 날에 투표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도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앞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공청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물어봐야죠 이제는. 그리고 정작 그 국회의원들 가면 당신들이 어떤 부분에 합의를 했냐? 우리 합의된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요, 진보적인 단체에서도, 민변 같은 단체에서도 각 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예. 대법원을 어떻게 바꿀 것이 좋은 건가? 이거 논의를 하면 다 달라요. 그러면 다 다르죠. 이 대한민국의 그 헌법이라는 것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30년, 50년, 100년 가도록 설계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서두르지 않고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맞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단단한 구조를 지어야 되거든요. 예. 태풍이 지나가면 휙 날아가는 집을 초가집을 지으면 안 돼요. 예.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너무 많이 드시니까 좀 혼란이 오긴 합니다. 결혼식으로만 계속 미세요. 근데 국회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치부 기자들 취재를 해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굉장히 천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의원들 간에는 이제 계속 이번 사태의 핵심이 마치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믿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의원들이요? 아니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뭐 민주당 몇몇 의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권력구조 개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누구는 4년 중임제 얘기를 하고 누구는 임원 집정부제 얘기를 하고 또 누구는 내각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내각제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내각제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합의는 네.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 아니, 그것도 본인들의 민주당도 의사하고 아니에요. 반하는 합의를 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은 이쪽에다 잡아놓고 날짜는 다른 날 잡아놓고. 그 민법 용어로 통정의 표시에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무효예요. 어? 네. 뭐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예. 속마음과 겉으로 표시된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는 합의를 무효다. 계약을 하더라도 예. 그것은 무효라고 무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 정말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87년 헌법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87년 헌법 구조인데 이번에 헌법과 무관하게 국민들 1,600만이 거리로 나오면서 이렇게 잘못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헌법이 잘못되고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아니, 지금 때문에 탄핵된 쫓겨난 거죠. 거죠. 지금의 헌법이 아주 쓸모없는 그런 헌법이 아니라 탄핵의 근거도 이 헌법의 기초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행 헌법도 뭐 기억하시다시피 87년 진화나 민주화 과정 그렇죠. 속에서 민주주의의 만들어진 거 결과. 아닙니까? 결과죠. 예. 그런데 이제 하면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또 이제 재밌는 얘기요. 참 개헌특위 간사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이분 나하고 17대 때도 같이 했는데 내용이 좀 황당해요.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건 이제 찔려서 한 거죠. 민주당만 쏙 빠졌거든요. 근데 민주당 빼놓고 민주당은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 개헌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사실 이 중요한 합의들은 이 원내 지도부가 이 교섭단체 대표가 원내 지도부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분들이 그렇죠. 모여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지금 다 3당, 나머지 3당은 다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를 하고, 민주당만
그 안에서 소위 말해 비무위라고 일컬어지는 세력들하고 손만 잡습니까? 이건 뭔가 좀 정치적 꼼수가 상당히 있다는 이 지적이 외면하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개헌파란 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개헌을 하려면 민주당 안에서 개헌하자라고 하면서 당론을 정하고 그럼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다 합의하고 일단 당론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로 붙이자라고 하는 데까지만 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쓰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김동철 간사가 민주당 개헌파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하자는 분들이 아마 절대 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묻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네, 충분히 토론하고 하자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타임 테이블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두느냐. 그건 결국 앞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 이 대선이라는 제밥이 눈앞에 좀 어른거리는 거죠. 이 개헌파, 비개헌파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분들이 다 합하면 한 10명, 20명쯤은 돼요. 그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그 지지율을 다 합하면 이제 그 안희정 한 분 정도의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20명을 다 합쳐놓으면. 어떤 분은 아예 0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0. 김 도지사 하셨던 분. 김문수 지사.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이 개헌 프레임을 던져놓고 정치권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선판은 시간은 이제 완전히 대선판의 시계는 어찌 보면 초침이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 온 건데 이미 상당히 대선 시계는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 그 순간부터 대선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고 이미 뭐 여의도는 이미 대선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가 없어요. 해볼 만한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황교안 총리라도 출마한다 그러면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화를 해볼 텐데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이를테면 뭐 다른 후보 누구 좀 세워보려고 하더라도 딱히 좀 해볼 만한 사람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생각보다 너무 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TK에서조차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아예 지지율도 계속 고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정치권 안에서 어대문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문재인 이 프레임을 깨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가 뭐냐. 결국에는 개헌이라는 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돌파해야 최소한의 그 파일을 마련해서 뭐 다음 선거를 좀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삼성동에서 할 이른바 자택 정치를 통해서 계속 박근혜를 키워드로 해서 보수의 그 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3당이 이런 개헌을 고려를 해서 이번 그러니까 반문 연대를 해서 어떻게 1대1 구도로 만들고 대선을 가보자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좀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 당사자로 할 수 있는 분이 그러면 그 당 소속의 대선 주자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반대를 하고 나왔거든요. 이 지금 자신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국민의 공론을 모아야 된다 이야기했고 유승민 지금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지금 나서서 해야 되나요? 그럼 결국은 그럼 김종인 전 대표인가요? 김종인 전 대표가 과연 그럴 만한 정치적 이 지금 동력을 갖고 계신가요? 구심점이 없죠. 구심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놔두놓고 토론한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좀 의미가 없다. 왜?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작가들을 탄핵하자는 거예요? 작가를 탄핵하자는 게. 저는 말 그대로 이거는 한 번의 오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해프닝에 물러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문제점은 지적을 해야 되니까요. 우선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시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점만 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인데요. 명분이 없죠. 우선 개헌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 대선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이죠 이제. 그러니까 서둘러 2달 만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급성이 없는 거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도 다음 지방선거 때,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자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달 안에 안 하면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일 약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그만한 명분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명분이 없다. 차 교수님 궁금한 네. 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거 논의할 필요도 없는 주제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극한 폄하를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작가님. 저도 예. 아니 PD도 포함되어 있어요. PD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1600만 촛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4개월 동안 촛불 든 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400년이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과거에 탄핵 이전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을 들기 이전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완전히 틀려지고 이렇게 정치의식이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왜 아직도 그런 국민을 못 보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계속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자, 그렇다고.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의 지금 사실 정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데 이제 일단은 지금 그 최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은 이제 국민들이 단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지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의회까지 지금 손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차근차근하게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오늘 3당이 합의를 했지만 3당이 합의 안 된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권력별 비례대표 할 거냐, 소선거구 할 거냐. 소선거구 할 거냐. 그런 부분들 자기들 바꾸는 손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의회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됐던 거죠. 일단 국회의원 소환제 이런 거 국회의원 탄핵과 관련된 것도 손도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바꿔야 된다면 결선 투표제라든가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촛불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1, 2월 개혁과제 이를테면 18세 적폐청산 관련해서 뭐 언론개혁, 재벌개혁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뭐 18세 선거 연령 인하 문제는 주요한 쟁점이 선거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선거 기간에 우리 국민들의 입을 닫고 집회를 할 수 없는 모든 걸 선거법으로 그렇죠. 했고 선거법으로 얼거매요. 집회 시위로 얼거매는 거 그거 다 그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하지. 예, 그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법률로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로서 가능한 개혁 안 해도 부분을 돼요, 그거는. 법률로서 가능한 부분 지금 화두되고 있는 뭐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재벌 개혁 문제, 선거 투표권 연령 네. 인하 선거 내리는 연령 거, 인하. 18세로 내리는 거 이런 부분은 법률로서 가능한데 법률로서 가능한 부분은 지금 합의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 개헌을 하자. 이거 염치가 없는 예. 사람이 아니 주장이죠. 그러니까 세 분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지난해 2016년 4월 총선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목숨 걸고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개혁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래야지 국민들이 표가 1표 1등까지로 반영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영됐으면 부산이 18개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7석 8석 나옵니다.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고 자신들과 국민의당이 과반수가 넘는데도 그건 손을 안 대요.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안 하다가 느닷없이 이러는 건 정말 국민들하고 따로 가고 있는 거 아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지금 이제 3당이 지금 개헌에 대한 합의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명분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밥에 눈이 어둡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3당의 소속된 후보들이 지금 이제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나름대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그런 목적인데 그조차도 그 당의 소속의 의원들, 후보들조차 지금 이제 그분들이 왜 지금 발을 빼겠습니까? 국민들의 뜻이 그 자당의 좀 합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발을 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력은 사실 뭐 벌써 소멸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좀 길게 보면 이게 2012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주장했던 게 일본식 자민당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떻게 하면 진보 진영에 혹은 뭐 개혁 정권을 내주지 않고
한 50년, 60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보수 정권이 가능한 거냐, 이 모델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게 2012년 대선 당시의 컨틴전시 플랜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분들은 그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도가 높아지고 촛불 집회도 저렇게 1,600만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안 먹어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들한테 기회가 점점 없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를 통해서 최소한 정치권 안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만으로 정치가 가능한 방식의 원리를 만들어야 된다. 끼리끼리 나눠 먹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개혁 과제보다는 이런 권력구조 개편에만 골몰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정치공학적으로 예. 이재하 변호사님 보니까 결혼식 주례처럼 보여. 결혼식 질문하시죠. 예. 이른바 이제 저 꼼수가 지금 판을 흔들어 놓고 싶어 하는 꼼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도 동상이몽이에요. 예. 김종인 등등 이렇게 제3지대를 얘기하는 분들은 이른바 개헌을 매개로서 반문연대를 당을 떠나서 묻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그럼요.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있죠, 분명히. 예. 그런 거죠. 그게 될까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그 문모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문재인 때리게 하면 문재인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어? 저는 이 3당이 이렇게 전 신3당 야합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 국민의당의 지지율부터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호남 출신들이 그걸 원하지 안철수 않으니까. 전 대표는 그거를 알고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요, 본인의 의사들, 본인의 목표하고 달리 본인들은 지지율 떨어지고 오히려 민주당 그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만 높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국민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투표만 하는 수동적 시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바뀐 거예요. 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설계하겠다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촛불 시민혁명의 본질적인 함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광장에 안 나오면 몰라요. 그럼요. 광장에 안 나오잖아요. 광장에 나와도 모르는데. 예.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세 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예.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제 김종인 대표, 이제 세 분인데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제 반문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판을 흔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정치권 빅뱅 얘기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계속 얘기를 해요. 빅뱅. 예. 판을 흔들자. 그렇죠. 정치권 예. 빅뱅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개헌이거든요.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른바 제3지대 혹은 또 반문연대로 엮으면 최소한 향후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번은 보는 안 되더라도. 예, 다음에 뭔가 예. 그 기반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일정 정도는 있어줘야 가능한 수가 열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지금 왜 개헌을 해야 되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논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략적으로 실패하는 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 차 교수님 말씀대로 그 가능성이 제일 높게 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이걸 봤더니요. 개헌 시기는 언제가 좋냐 해갖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최근에. 예. 대선 전 32.7, 대선 후 45.8, 개헌 불필요 10.3, 모름. 자, 이렇게 대선 전이 32.7, 33,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보니까 개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현재 일단은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을 잠깐만요. 상당히 요구했던 잠깐만요. 게- 그리고 예. 선호하는 권력 구조를 또 봤어요. 예.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모름. 이거는 뭐냐면요. 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권력 구조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대체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집요하게 오랫동안 함께 토론하자 이런 게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의견이 3분돼 있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4분돼 있어요. 모름도 있어요. 모름까지 있으니까 예. 4분돼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국민 공감대를 모아야 되는 그럼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예. 그런데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헌특위에서 단 한 번도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아니, 했든 안 했든 그건 허위사실 유포하니까 아는 괜찮아요. 수준에서 공청회는 그렇죠. 사실상 뭐, 없었죠. 왜냐면 그 개헌특위가 소외시를 만들어지고 좀 토론은 한 건데. 의원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회의는 했겠지만 그
국면이 같이 촛불 국면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정말 촛불 시민들이 개헌을 원한다 그러면 그걸 공청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못 하잖아요. 오늘도 회의는 했습니다. 의원들끼리. 의원들끼리 그렇죠. 네. 의원들끼리. 그 결혼식을 언제 할 건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은 8, 90% 나오고 그다음에 뭐 90%가 나왔죠. 즉시 네. 즉각 구속해야 된다는 60% 이상이 나오잖아요. 60% 정도 이상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의사가 모아진 그렇죠. 걸로 보고 예. 시작하는 거거든요. 30%, 40% 나눠졌으면 이거 갈 길이 나눠져 멀다. 있는 거고. 갈 길 멀고 논의를 많이 하자. 그럼요. 그렇게 하고 실제 국민들도 그러고 이제부터 뭘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시작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차 교수님 아까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아니요, 자, 그래도 주십시오. 자, 장윤선 기자 후보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논란이 계속 될까요? 저는 논쟁을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여의도에서. 이를테면 우리도 이미 낚였잖아요. 낚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끊임없이 이번 주 안에는 계속 이것을 발의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주요 쟁점은 무엇으로 할 거냐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권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를테면 지방정부 관련돼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분야별로 쫙 나눠가지고 계속 쟁점을 만들면서 개헌특위가 가져가긴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거지? 어떻게 나누는 거지? 일단 그럼 프랑스식의 이원집정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한다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면 대통령이 외치만 하고 내치는 안 한다.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되는 거냐라는 이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개헌, 특히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아직 정확하게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것도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논쟁은 계속 확산되고 정치권의 이합 집산은 커지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선 안에 이 논쟁이 정리되거나 마무리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차 봅니다. 교수님. 예. 자, 지금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그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는 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일단 60년 이상 대통령 중심제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관성, 물론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우리 삶의 정치적 습관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 무시 못하죠. 아니, 느닷없이 오늘까지 밥을 먹다가 내일서부터 모든 식사는 이제 스파게티로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 그럼 어떻게 느닷없이 밥도 못 바꾸는데 국민의 뇌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상당히 합의한 거 보면 4년 중임제 플러스 분권형입니다.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그 짬짜면이네. 짭짜면이죠. 예. 그러니까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한다는데 예를 들면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경제 문제입니까? 남북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치는 식으로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상당히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제 이 상당한 논쟁은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지금 56일밖에 대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 논쟁 자체는 그대로 일단은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의는 해야죠.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부분이 이 지금 꼭 권력 거주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저처럼 지방에 상당히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국가적인 이런 상당히 수도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중앙정부에 지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나눌 필요가 있다. 분권과 협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개헌 문제는 끊임없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옳겠다. 옳지만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16일, 바로 내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가 100회 특집 공개 방송을 엽니다. 바로 이곳 상암동 TBS 1층 공개홀에서요. 저녁 7시서부터 9시까지 합니다. 품격 시대 안방마님, 장윤선, 고재열 기자와 함께 최강욱, 노영희, 양지열 변호사와 정청래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품격시대에 새롭게 합류한 김경진 의원과 한 번도 안 나왔던 표창원 의원, 그리고 요즘 고민 많아서 칩거하던 장재원 의원도 이제 언론에 데뷔합니다. 함께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5400, 샵5400으로 방청 신청과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드디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순순히 응하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들 90% 정도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수본의 조사, 특검의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으며 법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탄핵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검찰 수환을 받은 대통령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순순히 응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에 불복했다가 강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환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에 불복하고 법에 도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엄중함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모습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 불쾌지수를 다시 폭발시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과연 국민의 뜻은 어디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회에서만 의결하고 던져주면 국민들은 그냥 나중에 최종적으로 투표만 해서 국민투표에서 가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30년 동안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서 좀 시대에 뒤처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상실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개헌은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에 지금 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그 삼가관계된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공론화된 이 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그거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이 정치적인 뭔가 지금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꼼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지금 3당이 지금 합의한 3당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아무래도 자당 후보들이 조금 뒤처지는 후보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당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력으로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개헌을 이야기를 해서 이 고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반문연대, 비문연대를 통해서 일종의 1대1 구도로 만들려는 하나의 그 도구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실 개헌 문제는 작년 가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0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와서 시정연설이라는 게 뭡니까? 내년에 내가 예산안 내는데 이렇게 나라 살림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작 빼버리고 물론 그 이야기도 했지만 개헌이라는 해북당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는 다 드러나서 보는 거지만 왜 그날 터뜨렸습니까? 결국 최순실 씨 문제 덮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문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10월 24일 전에 특검의 조사에 의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참여권이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한 거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오늘 3당의 그 합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2의 10월 24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개헌 제의와 거의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핵심은 이 개헌을 이른바 정치 비주류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땅한 대선 후보가 얻는 사람들의 정쟁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전혀 총의나 합의 없이 밀어붙여서 해보겠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정치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론 같은 건데요. 이를테면 뭐 모두가 다 개헌을 하기를 원한다. 국민의 70%가 개헌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바뀐다. 못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날짜부터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날짜를 박아놔야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286개, 그러니까 한 300여 개의 조문 가운데 합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용상 합의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게 무슨 얘기?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개헌을 내용에 대한 합의가 헌법 없다는 조문들 있잖아요. 조문들이 286개인데 아니 전체 200. 잡아놓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개헌을요.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대권판을 흔들어서 자기가 유리한 대권 판을
새로 만들어 보려고 술수를 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쟁의 도구로서 개헌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데 이것은요 국민들의 또 다른 심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 교수님, 개헌이라는 게 방금 우리 이지아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가의 정신 아니에요. 뇌를 만드는 거예요, 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토론도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밀실합의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이 중차대한 거를 국민들과 한 번도 의논하지 않고 그렇죠. 뭐 헌법상으로는 그 개헌안 발의는 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발의를 할 수 있기 할 수 때문에. 있죠. 근데 2달 만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렇죠. 봐요? 물론 그 전에 또 작년 가을부터 지금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뭐 하자는 없다고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 3당이 만약에 다 뜻을 합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개헌 발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뭐 3당이 다 합치면 165석 정도 되는데 지금 뭐 개헌안 발의 요건 자체는 이 가반수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데 과연 의결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의결하기는 사실 힘들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면 이것을 지금 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니 그 세 당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느닷없이 개헌 합의를 했다고 하고 합의도 안 되고.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뭔가 구명보트가 필요하죠.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탄핵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탄핵 이후에 지지율도 빠지고 뭐 딱히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도 없고. 황교안 불출마 선언하고. 그렇죠. 황교안 총리는 불출마 선언하고.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개헌을 제외한 나머지로는 돌파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당은 좀 갈리고 있어요, 입장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지만 그 유력한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헌을 지금 요구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맞춰서 같이 그러니까 1년간의 충분한 수기 기간을 거쳐서 1년 후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기본권 확대 등을 포함해서 87년 헌법체제를 새롭게 바꾸는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이것을 너무 압축시켜서 앞당겨서 지금 해야 되는 이유나 명분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게 정치권 일반의 시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세 당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약간의 이제 정치적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비주류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비문 계열 그렇죠. 일종의 비문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문 계열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헌의 소심파다. 개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헌 특위가 가동 중에 있어요. 올 1월 초부터. 가동 중에 있고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라고 논의는 분야별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은 되지 않고 있는데 여하튼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는 소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앞서 말씀드렸던 거고 국민의당 내부는 조금 갈려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웃는 이유는요. 그 민주당의 개헌이 소신이라고 하는 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많이 웃겨요. 이지아 변호사님, 이게 이제 이번에 그 개헌 합의를 이른바 이제 번콩 합의라고 그러거든요. 번개불에 콩콩. 번콩 합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개헌이 지금 마이너리티들에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중대사 아니에요. 개헌이라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도 그러고, 바른정당 내부도 그러고, 이게 기본권을 어떤 부분을 바꾸고 어떤 부분을 뺄 것인가. 통치구조도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대통령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부 합의는 없는데 결혼식 날짜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결혼식 날짜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제삿날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에 실질적으로 알맹이에 대한 합의는 없고 날짜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자고 그 두 분이 결혼한다고 가봤더니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 결혼한 날이라고 했는데 돌아갈 날을 잡아서